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피노누아 8강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2020학년도로 넘어가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수업 때도 작년 수업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설명을 드렸었고 이게 이제 2022학년도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죠. 정답률 30%짜리 문제. 그래서 이 올해 수능,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다시 한번 보셔야 되기에 제가 또 다시 실었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에 절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새로운 지문에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분석적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시험장 들어가서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맞추려면 나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지문 분석, 선지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그걸 저랑 수업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틀렸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틀렸을까를 잡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실제로 학생들이 수능 보고 나서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의제기를 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없던 문제였어요. 그 이의제기를 했던 친구들은 보다 수능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몰랐던 친구들인 거죠. 대놓고 뼈 때리는 얘기 하겠습니다. 이거 답 3번 한 친구들 되게 많았는데 그럼 그 친구는 낚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3번에서 틀린 친구들은 여전히 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답이 2번이에요. Uncertainty and precision seemingly achieved already.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왜 얘가 답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를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의 기본 원리 항상 하는 말이에요.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축 의미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고, 자, 빈칸 문제의 가장 중요한 코드는 뭐다?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가 아니면 글의 내용과 무관인가를 내가 선지에서의 어떤 답의 방향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묻는 문제가 수능적 코드다. 이 얘기를 했었고요. 바로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은 뭐 해야 돼? 풀 수 있어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점점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계속 얘기하죠. 좋은 대학 또는 의치학 한수를 가시려면 이거는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빈칸 3점짜리 하나, 순서 3점짜리 하나, 삽입 3점짜리 하나, 이미 틀리면 91이야. 만약에 내가 정말 듣기를 하나 틀렸어. 그럼 이미 끝나버립니다. 어쨌든 푸셔야 돼요. 자, 글을 읽는 능력을 제발 기르세요. 선생님, 문장이 튕겨요. 시험장에서 저렇게 풀 수 있나요? 시간 안에? 네. 여러분이 왜 문장이 튕기는지 알아? 왜 시간 안에 못 푸는지 알아? 뼈 때리는 얘기를 해줄게. 너네 10시간 공부하니 일주일에? 내가 현장에서 자꾸 얘기해.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도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능 직전까지 일주일에 못해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게 일주일에 10시간이거든? 그건 디폴트 값이야. 디폴트 값.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최소한의 시간이야. 영어 공부에 투자를 하는. 네가 뭔 똥강아지 무슨 통뼈가 있다고 3, 4밖에 안 나오는 애가 일주일에 10시간도 안 해? 당연히 문장이 튕기죠. 아, 선생님들이 그래요? 내 스킬만 알면 영어 공부 하루에 30분만 해도 1등급 나온다고? 따라가 보세요. 아니, 언제까지 그런 사탕 발림에 속을 거야? 나도 여러분들 수업을 준비하려고 하루에 한 지문을 못 봐도 2, 30분을 분석하고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영어를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안 해? 아, 그냥 답답해 죽는 거야. 국어 수학은 더 해야지. 상대평가 때 이 사람들아. 영어는 10시간은 해야 돼. 그게 많은 것 같아? 5일에 2시간, 3일에 3시간이야. 수능 전까지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몇 번을.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튕긴대. 안 읽힌대. 시간 안에 못 풀겠대. 물어봐. 나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해, 우리 아이들이. 얘야, 나 하나만 물어볼게. 너 일주일에 영어 10시간 하니? 그러면 10명 중 10명이 다 묵묵부답이야. 못해요. 안 해요. 아, 제가 잘못했군요. 이미 1등급이 나오고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생각이 있어서 영어를 공부했던 친구들 그렇게 안 물어봐요. 이미 저한테 와서 제가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그 친구는 2등급 이상은 나오는 친구야. 선지 분석이나 수동적 코드를 모르니까 틀리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부탁이야. 일주일에 10시간은 해. 그러고 나서 나한테 튕겨요. 이렇게 질문을 하든가. 자, 보겠습니다. 아, 또 흥분했어. 자, 볼게. 자, 이 문제가 어렵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지가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고. 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2번을 제외한 1, 3, 4, 5가 다 방향성이 같아. 2번만 달라. 시작해 봅니다. 자, 첫 문장 보세요. 자, 같은 걸 찾아볼게. 자,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셨다면 이 글은요, 역사적 진술이 중시 여기는 것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얘가 중요시 여기는 게 있고요. 얘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구분하면서 읽으셨어야 돼요. 그걸 지금 구분하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 이거를 구별을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으셨으면 자, 풀었으니까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역사의 중요한 특징은 뭐였어? 역사는 여러 개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어. 이해돼? 그리고 과학은 있지 하나만 인정해. 이런 느낌이야. 일단 이렇게 글이 읽혔어야 돼. 그래서 이쪽에 중요하게 보는 것을 제가 A라고 하고 역사가 중요하게 보지 않은 X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일단 B라고 놓고 제가 해석을 하면서 선지를 읽다가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한번 일단 보고 독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precision and determinacy, 말 그대로 정확성과 확정성은요, 필수적인 requirement, 아주 필요한 조건이에요. For all meaningful scientific debate, 모든 의미 있는 과학적 토론에 있어서. 그리고 제발 주체를 잘 봐. 과학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첫 문장에선. 과학에서의 진보라는 것은 큰 범위까지는 the ongoing process of achieving ever greater precision이야. 즉, 과학에서는 큰 범위까지는 어떤 이전보다 더 큰 정확성을 성취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바로 과학에서의 진보라는 개념이라 하면서 과학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다. 지금 1번 문장은. 잘 봐. 1번은 과학은 이래요였어. 근데 2번 가봐. 벗이 나오지. 하지만 그리고 지금 대상이 역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맞죠? 과학은 이렇게 봐. 글을 제발 인지하면서 읽어. 네 맘대로 읽지 말고. 과학은 이렇게 보는데 하지만 역사적 진술은 맞죠? Puts a premium on a proliferation of representation. 뭐래요? 말 그대로 뭐다? 진술, 표현의, 증식의 프리미엄. 뭘 둬요? 중요성을 두는 것이 역사적 진술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 봐요. 그러므로 하면서 나데이 그리고 법비 부문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역사는 첫 번째 포인트 뭐가 아니라 진술의 정제 reformed 재련이 아닌 뒤에 나오는 진술의 더 varied, different 다른 세트에 대한 생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역사적 진술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되네. 얘가 중시 여기는 건 뭐였어? 진술의 중식이었지. 맞아? 또 중시 여기는 게 뭐였어? varied set였지. 맞아? 맞아? 근데 얘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건 뭐였어? 그치. 정확성과 확정성이야. 왜? 정확성과 확정성은 이미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1번 문장에서 과학이 중시 여기는 거였잖아. 근데 하지만 하는 순간 이거는 역사가 중시 여기지 않는 게 돼. 우리가 배웠잖아. 역접의 코드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중시 여기지 않는 건 또 뭐야? 정제 재련을 중시 여기지 않았죠. 보세요. 증식, 다양하다, 다르다로 보여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 개 다른 걸 다 인정하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세련되게 만드니까 정제, 세련, 모이는 느낌. 정확하고 확정적인 딱 하나의 느낌. 이런 게 되게 강한 쪽이라고. 자, 지금 요게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different와 같은 말로 보여야 됩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할게요. 자, 이 얘기를 먼저 할게. 제가
중요한 얘기를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현장 강의에선 제가 2강인가 1강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단어의 방향성을. 근데 잘 봐.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영어는 방향성이 같으면 그 단어들이 서로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그게 국어랑 조금 달라. 자, 뭔 얘기인가 한번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해. 여러분이 선지 분석을 왜 못하는지 알아? 이게 머릿속에 탑재가 안 돼 있고 이게 수능적 코드인 걸 모르면 선지 분석을 봤을 때 이게 방향성이 반대인가 아닌가를 못 봐. 그래서 틀려. 나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게. 잘 봐.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 내가 어떤 나라에 갔어.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 같대.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 같대. 그럼 다르지 않은 거와 같은 말이지. 그럼 봐봐. 내가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 똑같대. 그럼 주마다 법이 다 똑같다는 얘기는 주마다 법의 기준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지. 맞아? 그러면 내가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 같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기준이 똑같은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중요해. 여러분이 선지에서 유니버스를 봤어. 그럼 걔는 뭐로 보여야 돼? same으로 보여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선지에서 제너럴을 봤어. 그럼 걔는 뭐로 보여야 돼? same, 같은으로 보여야 돼. 빈칸 답이 different, 다른이야. 근데 선지에 유니버설 제너럴이 있어. 그럼 방향성 반대지. 답 아니라고. 이게 안 되니까 선지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자, 반대편에 뭐가 있겠다? 얘가 있겠죠. 잘 봐요. 내가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러면 같이 하는 거 맞고 봐봐. 내가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주마다 법의 기준이 다 다양하다는 얘기로 바꿀 수 있지. 똑같아. 내가 various diverse를 봤어. 선지에서. 걔는 뭐야? 그냥 different야. 빈칸 답이 same이야. 근데 선지에 various diverse가 있어. 그럼 걔는 답이 아니겠지. 방향성이 반대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럼 봐봐. 내가 어떤 나라에 갔어. 그 나라는 주마다 법이 다 다르대. 그러면 주마다 법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제 각각의 지들 맘대로의 법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법의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다와 연관이 되죠. 이해돼요? 다 같은 말 반대로 보여야 된다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잘 봐. 예시. 이거 실제 2020학년도 수능 31번 문제야.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문제였었고, 과학 만능주의, 즉 과학 입장에서는 과학이 아닌 것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여. 그래서 과학은 과학이 아닌 것을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학은 과학이 아닌 것을 그래서 리들 빈칸이라고 생각한대. 자, 리들은 부정이 얘기했다. 부정이니까 네버나 나처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빈칸 답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서브젝티브의 반대말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우린 서브젝티브의 반대말이 뭔지 알고 있으니 오브젝티브가 들어가야 돼. 맞지? 그럼 보기로 갔어. 문제는 이거야. 애들이 그 당시에 이 선지를 많이 헷갈렸던 이유가 베리에이션을 많이 해서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 해석을 첫 번째 잘못한 거지. 뭐야? 좋아요, 나빠요 하지 마. 난 제일 싫어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로 해석하는 거야. 너네 국어 비문학 풀 때 좋아요, 나빠요로 해석하니? 요즘에 그렇게 안 낸다니까? 수학도 킬러가 줄어든 대신 준킬러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아진 것처럼 영어도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글을 제대로 읽어 제발. 그러니까 이 얘기야. 과학 입장에선 비과학인 게 주관적이야. 그러면 과학 입장에선 비과학이 나빠요지. 근데 빈칸이 아닌 게 나빠요니까 빈칸에 좋아요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읽어놓고 글을 제대로 안 읽고 variation, 다양성 변화. 단어에 의미 부여한 거지. 다양성 변화 좋은 단어인 것 같은데 4번. 여러분 잘 봐. 잘 봐. 다시 가볼게. 빈칸 답이 오브젝티브였잖아. 반대지. 뭐가? 오브젝티브는 여기에 있어. 답. 근데 variation은 various의 명사잖아. various는 여기 있어. 보여?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빈칸 답이 오브젝티브야. 얘는 여기 있지. variation은 various의 명사잖아. 여기 있다고. 방향성이 이미 반대여서 이미 방향성이 반대여서 답이 될 수가 없어. 뭔 얘기야? 네가 내 수업을 들었고 수능 코드가 어떤지를 알고 있다면 이미 variation은 긋고 시작을 했어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데. 두 번째, 네가 독해를 시발 못한 거야.
이거를 읽었으면 과학이 비과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어. 과학은 기준이 딱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비과학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이해돼?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 기준이 하나가 아니다가 돼야 되니까 기준이 하나다가 들어가야 돼. 근데 다양하다가 들어가면 다르다가 되니까 기준이 많은 게 돼버리잖아. 이미 방향성이 반대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해석도 안 되고 내 맘대로 독해하고 단어의 방향성도 모르고 어떡할 건데. 어카운트가 답이었죠. 왜냐? 어떤 기준이 의문의 여지가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고 편견의 여지가 있대요. 왜요? 기준이 주관적이니까 편견의 여지가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의문의 여지가 있겠죠. 객관적이니 반대말이니까 답이 안 된다고. 왜? 이거 답이야. 우리 이거 무슨 뜻을 많이 알고 계좌나 설명이라고 설명이 안 된다고 끝 이거야. 과학 입장에선 비과학이 설명이 안 돼. 기준이 동일한 게 없으니까. 해설서에는 중요한 뜻으로 나와 있어. 쫄지 마. 지금 알면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이 얘기 왜 했다? 지문의 vali드를 보는 순간 이게 뭐로 보여야 돼? different로 보여야 돼. 더 중요한 얘기 해줄까? 선지의, 그럼 똑같아. 선지의 alternative multiple 뭐로 보여야 돼? different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valid와 선지 3번의 alternative와 선지 4번의 multiple이 다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보였어야 된다고. 방향성이 같은 단어로. 이게 중요하다고. 이걸 못하니까 틀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몇 번을 얘기해도 또 왜 오늘따라 이렇게 흥분을 하지? 어쨌든 그래요. 제발 부탁이다. 선생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또 떡이 생긴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이거는 좀 스탑해놓고 외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죠? different로 보여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갑니다. 3번 문장이야. historical insight, 역사적 통찰력이라는 것은 또 뭐가 나와? not, but이 나오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역사적 통찰력은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이전의 선택사항을 narrowing down, 좁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approximation이 대략 나가는 거니까 접근하고 근사치로 가는 거죠. 진실에 대한 접근도 아니고요. 역사적 진술의 입장에서는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앞에 것이 아니라 대조적으로 역사적 통찰력은 관점에 가능한 폭발을 중시 여겨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또 정리하고 가야 되겠네? 중요한 거. 얘가 중시 여기는 거 당연히 뭐야? 폭발이지. 폭발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만화유의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얘는 narrowing down을 좁히는 거. 싫어하죠? 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중시 여기니까. 그리고 또 뭐? 진실의 근접도 별로 좋아하지 않네. 맞지? 이렇게 정리가 쫙쫙쫙 되잖아. 이해됐니?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제발 받아서 해석해. 이때 이은 뭐야? historical insight겠지. 앞문장에 있었던 역사적 통찰력은. 당연하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볼게요. 역사적 통찰력은요, aims at the masking of previous illusions of determinacy and precision, by the production of new and alternative representation. 자, rather than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by가 나와요. Rather than achieving truth by a careful analysis of what was right and wrong in those previous representations라고 나와요. 이거 잘 봐라. 마스크가 가면이잖아. 가리는 용도지. 그러니까 언이 들어가면 벗기다란 뜻으로 되잖아. 그러므로 역사적 통찰력은 뭘 aims, 목표로 하냐 하면 이전의 illusion이야. illusion. 이거 진짜 중요하다. 착각이거든. 이전의 착각을 벗겨내는 걸 목표로 해. 어떤 착각? 정확성과 확정성이라는. 그러면 역사의 입장에서는 과학이 주장하는 정확성과 확정성은 착각인 거야. 자,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아? 선지 2번 가봐. 이거 답이 2번이었잖아. 여러분, 2번에 seeming이란 단어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은 문제 내실 때 진짜 디테일하게 내요. 2번 봐봐. 2번 선지 해석해 볼게. 2번 선지. 이미 성취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야.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정확성과 확정성이야. 왜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정확성과 확정성이야? 겉으로 봤을 때만 성취돼 보이고 실제로는 아니니까 겉으로 보기를 쓴 거야. 결론. 착각인 거야. seemingly를 쓴 이유는 뭐야? illusion 때문에 썼어. 다시 봐. 2번 선지에서 겉으로 보기에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정확성과 확정성이야. 그럼 실제로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아니란 얘기지. 그러므로 정확성과 확정성은 뭐야? 착각이야. illusion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써준 거라고. 딱 떨어져. 제발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 좀 생각을 하고 인지하면서 읽어. 수능은 대충 읽으면 안 돼. 그게 교육청하고의 차이점이야. 교육청은 가끔 대충 읽어도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 교육청도 그렇게 안 내. 뭔지 알겠니? illusion이 왜 나왔을까 좀 생각해봐봐. 그럼 봐요. 역사적 통찰력은 그래서 이전에 정확성과 확정성이라는 착각을 벗겨내는 걸 목표로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벗겨내는 거야? by 이하로 벗겨내니까 이거를 수단으로 해서 벗겨내니 by 이하는 역사적 통찰력이 중시 여기는 게 맞아. 어떻게? 새롭고 대안이 되는 진술의 생산을 통해서 벗겨내거든. 뭐하기보다는? 그럼 이거보다는 이걸 해서 벗겨내는 거니까 이 뒤에 거는 역사적 통찰력이 중시 여기지 않는 거겠지.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 즉, 그런 이전에 있던 진술에 있어서의 잘못되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의 깊은 아나리시스, 분석에 의해 진실을 성취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걸 하는 게 역사적 통찰력의 목적이라고요. 그럼 다시 또 정리합시다. 자, 그럼 얘가 중시 여기는 건 당연히 뭐였어요? 내가 이거를 읽었으면. 그렇지, 정확성과 확정성의 착각을 벗겨내는 거였죠. 맞니? 자, 그리고 얘가 또 중시 여기는 건 뭐였죠? 새롭고 얼터너티브한 거였죠. 맞죠? 자, 얘가 중시 여기지 않는 건 뭐였어요? careful analysis 맞죠? 다 됐네? 이 정도는 정리를 해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수능 공부를 하시려면 이 정도가 맵핑이라고 하죠. 이 정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정리가 돼야 돼. 이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독해를 정말 많이 하면 할 수 있어. 일주일에 10시간만이라도 해. 제발 부탁이야.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야. And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이 관점은 여기서 나오는 관점 계속 이어지는 거지.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insight, 역사적 통찰력의 발달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여겨져요? 자, 이게 중요해요. outside, 외부인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거 중요하다. 혼란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보여요. 자, 왜 혼란이라고 했을까? 똑같은 일루전하고 똑같은 느낌이라고. 즉, 빈칸에 대해서 잘 봐, 얘들아. 이거 의문을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다. 자, 그 당시에 평가원에서 이때 카스트는 의문을 제기하다니까 빈칸에는 빈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역사적 통찰력이니까 과학의 특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답이 2번이야 했었어요. 애들이 분기탱천했던 이유가 이거야. 그래, 퀘스천이 의문을 제기하다는 뜻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얘는 그냥 질문하다의 뜻도 있으니까 여기에 얘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랬던 거죠. 여러분, 컨퓨전을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지 진짜 몰라. 혼란이래. 혼란을 만들어낸대, 역사적 통찰력이. 혼란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는 얘기야? 그대로 끌고 간다는 얘기야? 기존에 있던 기준에 반기를 들고 거기에 반대하니까 혼란을 일으키는 거지. 이 컨퓨전 때문에 당연히 카스초는 무슨 뜻이 돼야 돼? 의문을 제기하다가 된다고. 에휴, 그러니까 글을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안 배워봤으니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왜 혼란이라고 썼을까? 기존에 있던 맞다고 생각했던 생각에 의문이나 반전을 제시하니까 혼란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당연히 앞에 컨퓨전 때문에 얘는 의문을 제기하다야. 끝. 그럼 봐봐.
이거 하기보다는 역사적 통찰력은 뒤에 진실에 대한 더 큰 접근 근사, 과학으로서의 근사를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여기 나온 거지. 이거보다는 역사적 통찰력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해서 혼란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외부인에게는 보인다고. 그런 과정으로 보인다고. 끝났어. 그럼 봐라. 역사는 빈칸에 의문을 제기하는 존재야. 컨퓨전이니까. 그럼 물어볼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해야 역사가 된다는 얘기는 빈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빈칸은 역사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중시 여기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잘 봐. 빈칸의 답은 이게 다 들어가. 이게 중요해요. 빈칸의 답은 우리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었고 왼쪽엔 중요한 게 있었고 오른쪽엔 중요하지 않은 게 있었잖아. 빈칸의 답은 중요하지 않은 X에 해당하는 오른쪽에 1, 2, 3, 4, 5번 중에 하나가 답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왜? 교수님들이 내실 때 이렇게 하고 보기 선지를 만든단 말이야. 구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빈칸엔 얘가 들어가도 되고 얘가 들어가도 되고 다 들어갈 수 있어. 만약에 보기에 주의 깊은 분석이 있었지. 그럼 걔도 답이야. 보기에 진실의 근접이 있었지. 걔도 답이야. 근데 정확성과 확정성이 있었던 거야. 걔가 답이었던 거야. 자, 이제 해보자. 이제 선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답 찾았어. 이제 선지 분석 해봅시다. 답 다 찾았잖아. 그치? 빈칸 답은 이쪽이야. 자, 1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B가 들어가야 되죠. 맞죠? 1번 갑니다. Criteria for evaluating historical representation. 잘 봐요. 역사적 통찰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래요. 자, 얘를 평가하는 기준은 얘가 중시 여기는 게 기준이겠어요? 중시 여기지 않는 게 기준이겠어요? 당연히 얘가 중시 여기는 기준이 얘를 평가하는 기준이겠죠. A입니다. 자, 2번 보세요. 쌤이님, 겉으로 보기에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정확성과 확정성. 이네. 왜 겉으로 보기를 썼다? illusion, 착각이니까. 야, 3번 봐. 얼터너티브 여기 있었지. 맞아? 사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different, 다른 해석에 대한 가능성. A잖아. 3번이 답이 되려면 1, 4, 5도 답이 돼야 된다고, 이 사람들아. 그게 수능적 코드라고. 4번, coexistence, 공존이죠. multiple, 다양한 하는 순간 different다. 이쪽이는 역사적 쓰기에 있어서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공존 가능성. A네? 야, 이거 잘 봐라. 정확성, 신뢰성, 정확성. 잘 봐. 모여진 역사적 증거가 모은 거다. 얘가 모은, 자, 이렇게 가요. 이 역사적 증거가 모은 정확성과 신뢰성이야. 그러면 역사적 증거가 모은 것은 이쪽이겠니, 이쪽이겠니? 지가 중시 여기는 걸 모았겠지. 그럼 이쪽이지. 이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니까 A야. 제발 잘 봐. 선지를 잘 해석해. 답 몇 번이야? 2번이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설마 나중에 풀었는데 또 틀리면 절대 안 돼. 일루전이 왜 나왔을까? 아, 쌤이니?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답은 몇 번이다? 2번에 certainty and precision 쌤이니 achieved already.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되게 중요했습니다. 단어의 방향성. 이거는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선지 분석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까지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강도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9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